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강의 8번째입니다. 독서는 사유의 확장을 통해서 시석의 폭이 넓어진다 이랬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 나오네. 그렇죠? 사유란 말. 무엇이 사유에 확장하느냐는 얘기 됩니다. 사유는 생각, 사자, 생각, 유자입니다.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의 확장을 없다. 어떻게 해요? 독서가. 그렇죠? 독서는 꼭 우리 책을 안 읽더라도 유튜브 방송 아침 인사에 보면 그 글자가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시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자주 읽어보면은 자세히 정신줄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할 정도로 됐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 별거 아닌 게 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면 사유 생각의 확장이 넓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상상력, 창조력,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시석의 쪽 폭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빅토르 위고 작가의 레 미제라블 간이죠. 빅토르 위고는 19세기 프랑스 작가입니다. 프랑스 작가인데, 레 미제라블 가는 영화를 찍었죠. 이건 뭐냐? 결국 이 영화는 불쌍한 사람의 뜻입니다. 그 자체가. 바다는 넓다. 바다보다 넓은 것은 하늘이다.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다. 이거는 아무것도 뭐 그대로 그죠. 바다를 보고 넓다, 하늘보다 넓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의 여기 보통 생각은 바다에 그것도 저 바다에 가물가물거리는 배를 바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넓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딱 바꿨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될 수 있겠죠. 극적이니 감동입니다. 시는 감동을 했죠. 감동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소개행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죠. 자, 배를 타고 있던 학자가 선언을 보며 말했다. 이제껏 공부를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물었다. 뱃사람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가 말했다. 당신이 일생의 절반을 낭비했구려. 이렇게 했어요. 뱃사람은 슬프며 또 마음이 아팠지만 그 순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엄청난 강풍이 불어와 배가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뱃사람은 학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영할 줄 아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대답했다. 못하오. 그러니까. 그래서 뱃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낭비했고요. 이거 똑같은 비장파장이에요. 그렇죠? 비장파장인데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어. 이거는 생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학자의 판정패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뒤에 사람 죽은 건 모르지만은 여기까지만 봐도 판정패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도 이렇게 중요한 시로 지금, 마스나믹하는 책임 시집인데 시집 중에 한 편입니다. 한 70몇 편의 시집이라는데 이번에 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허영자 시인의 시심, 시를 쓰는 마음이죠. 인심이 천심이면 시심은 동심이다. 흔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심은 사람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고 시 마음은 애들의 마음이다. 그대로 맞죠? 아이 곧 울면은 배고픈 세월이요. 그렇죠? 그러면 시인이 괴로우면 배고픈 세월이 시인이 괴로워하면 정말 가까운 세상이다. 이렇게 붙였죠. 이건 보통 사람이 그냥 붙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면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고운수지의 순간의 꽃. 고운수지를 잘 쓰죠. 자, 1700공안을 부셔버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 물리에 배가 있고 하늘에 구름이 있다.
이게 뭐 좀 이상하죠? 물 위에 배가 있고 하늘에 구름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여호와의 명기입니다. 원래는 1700공안을 부숴버려. 근데 이거 앞으로 내가 깜짝 내놨죠. 여기에 주안에 있죠. 1700하는 뭐냐? 수치입니다, 그냥. 공안이 무엇이냐? 공안은, 여기 있지, 밑에 쓰면 공안은 화두입니다. 말할 때 처음에 쓰는 거. 오늘 하면 할래? 하는 그게 화두가 되죠. 그래가 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디 갈래? 하는 얘기도 하고, 이래 있죠. 그런 쪽에. 이번에 여행 안 갈까? 그게 화두죠. 그런 식입니다. 근데 보통 그게 화두인데, 스님들이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수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화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스님이 무엇이십니까? 이렇게 원사한테 물었어요. 그때 원사 문 스님은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왜 부처가 무엇이냐 무엇이 부처냐 하는데 마른 똥막대기가 나오느냐. 화두 이게 스님들 화두는 뭐냐. 그걸 가지고 자기가 깨달아 먹기 위해서 그 평생 노력하는 게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이루는 어떤 지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 됐습니까? 이 말은 부처 석가모니도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똥이 들어있고 몸속에 사람도 똥이 들어있으니까 똥의 막대기야. 똥을 사람을 가지고 깨달아 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속에 깨달음을 쓰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화두입니다. 네 스스로 해결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성철 스님은 스님이 종정이 되고 나서도 한 번도 서울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산속에 있는 겁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그게 종전을 모셨지만은 3000배 가면 누구라도 만나줍니다. 3000배요.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힘이 없어도 못하고. 그 정도로 봐주는데, 그러면, 가면 화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먹고, 순 경상으로 사투리만 보면, 그죠? 이 먹고. 근데, 이 먹고, 이 화두입니다. 자, 어떤 걸 공부하면서 모르겠죠? 이 먹고, 그럼 그게 왜 뭐냐 싶어 찾아 들어가죠. 이렇게 찾아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두입니다. 이 화두라는 참 흥미가 있죠. 이판 사판 화두, 죽자 살자 하라. 이런 석가모니 화두 뭐인지 압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들어봤죠. 천상천하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전부 내가 최고다 하는 내가 깨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참 부처님답죠. 이게 이제 화두, 깨우침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1700이 있다. 그게 힘이 있는 건 아니죠. 얼마나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공안을 부숴버려라. 그게 뭐냐.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참,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도의 신 어둠이 되어 했죠. 그대가 한밤내 초롱초롱 별이 되고 싶다면 나는 밤새도록 눈도 감고 귀도 막고 그대의 등 뒤에서 어둠이 되어 주겠습니다. 자, 애인이죠. 그대가 초롱초롱 별이 되고 싶다면 별이 되려 하면 뭐 됩니까? 캄캄해 별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눈도 감고 귀도 막고 놈의 보지도 않고 놈의 하는 얘기도 안 듣고 오직 그대의 등 뒤에서 어둠이 되어주겠다. 정말로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시는 정말 내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너무 좋지만은 내가 교수를 해줬으니까 주례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주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때 했던 얘기를 꼭 내가 전랑신부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한편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남편에게 하는 소리죠. 그 다음 김영재 씨는 지워지는 슬픔 이랬습니다.
슬픔이 죽을 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 김영희 씨는 시를 잘 쓰니까 전기줄에 새들이 줄앉죠. 어두워지는 시간에 더욱더 어두워지면서 하나씩 지워지고 또 지워지고 더 어두워지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지워진다고 했죠. 그 자리는 슬픔마저도 거기 있던 슬픔마저도 지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 쇠가 있어도 또 천지 가서 물 같지만 그런 슬픔마저도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미 시인과 고은 시인을 한 문제 갖다 해봐서 세상에 아마 다 아는 시인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고은 시인이 굉장히 나이가 많고 하니까 제일 선배격이니까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자 하면 다 쪼르륵 따라와야 됩니다. 참 유치원생들과 소풍간식이죠. 그리고 딱 가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네 옆에 내 앉아 이렇게 딱 불러요. 불러갖고 술이 세면 이제 고은 선생이 손버릇이 좀 나쁘다 합니다. 그래서 침을 밑에 손을 쑥 집어넣는 게 여자는 과한 비를 떠고 정말 속이 터지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최영미 시인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 세상에 밝혀졌죠. 최영미 씨는 아시죠? 조선일보 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서로 먹고 먹기는 살덩이. 난 거기 없었어. 내가 모르는 일이야.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짐승의 시간을 부정하기 전에 그 나쁜 놈 생각을 부정하기 전에 나는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이렇게 솔직담배 시를 썼네요. 이게 굉장히 문제되고 고은 선생이 굉장히 혼이 좀 났죠. 노벨상 다 깨지고 여러 번 도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깨진 건 모르지만 깨졌어요. 나는 내일의 나를 모르고 산다. 술 어지간히 취한 밤 번개쳐 그런 내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 말 알겠죠? 이렇게 술이 꽉 취하면 이제 손버릇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게 들켰단 말이죠. 번개쳐 내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렇게 솔직담배가 또 얘기했네요. 역시 시인은 시인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한용 시인은 서울대학 국문학과 교수였고 사회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시민운동도 했습니다. 내하고 시민을 같이 했습니다. 문학과학 통숙포럼의 공동대표입니다. 내하고 우한용 교수가. 근데 소설에는 원래 시도 잘 쓰죠. 일 없이 살가운 관계. 그게 동문이라고. 오전 저녁 하나요. 실내에 모여있는 동문들. 한 번 만나자 한 게 그게 집이 될 때도 있어.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 만나야 결혼을 못 만나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죠. 서로. 약속을 말자. 손을 낮게 흔들면 약속을 말자 했습니다. 아주 우리 나이에 드는 사람에게 아주 알맞는 시인에 보니까 정말 감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윤 씨는 부산에 있는 또 유명한 시인 톱뉴스. 톱뉴스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 개똥철도 없는 놈이 거들먹거리며 희희낙낙하다가 개똥밭에 미끄러져 지구를 떠났다는 장안의 충격적인 화제 이렇게 붙였네요. 좀 짓궂게 붙였죠. 이 톱뉴스로 했답니다. 청상병 진짜 잘 쓰죠. 장마를 했네요. 내 머리칼에 젖은 비, 어깨에서 허리깨를 줄다름치는 비, 맥없이 늘어진 손바닥에도 억수로 비가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했죠. 자, 비 오는데 머리에 해서 그 다음에 어깨 쭉 내려와서 손이라든지 손바닥까지 비 오겠죠. 억수로 비가 내리구나.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놓고 나서는 그래서 결론 한번 보세요. 비여 나를 사랑해 돼요. 장마 지금 들어가 지금 죽을 적인데 비여 나를 사랑했다고 상당히 반어법적인 그런 형태로 섬깁니다. 대단히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태주 시인 못난이는 이것도 반어입니다. 못난이는 못난 게 못나죠. 근데 못난 것도 잘 씹은 것도 이쁘게 보는데 그 인연이니까 더더구나. 그렇죠? 잘한 것도 못났으면 조금 다르겠지만 못나서 오히려 귀엽구나. 작은 눈, 찌푸려진 얼굴, 애게게 금발의 우름보
터뜨릴 것 같네. 그래도 사랑한다. 얘야. 너를 사랑한다. 그 이쁜 인형을 보고 네가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이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우 바람의 노래. 이 바람은 바람도 희망도 되고 그 다음 부는 바람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희망이 한 줄기 바람이라는 건 파란 하늘에 힘구를 본 사람이 한다. 혹은 희망이 한 줄기 바람이 흘러가는 바람이라는 것. 역시 파란 하늘에 힘구를 본 사람이 한다.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 유시가 엮음이 자기 시는 아니죠. 자기가 책을 엮었다 얘기죠. 여러 가지 시집을 한 권을 봤어요. 그 중에 나오는 거 하나입니다, 이게. 그게 보면, 이거는 파리시 지하철 공모 콩쿠르에서 8,000명 공모할 중에 1위 했던 겁니다. 대단한 시라는 얘기죠. 어떤 게 한번 봅시다. 우리도 철도 서울역에 가면 서울시에서 매년 공모실 하죠. 여기 얼마나 많아서 그것만을 다 매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년에 보면 한 대여섯 개 수 있어요. 그럼 몇 년에 한 7개 좀 느끼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죠. 사람 뭐 심심할 때 일로 보는 거니까. 사막. 그 사막에서 그거는 너무도 외로워. 사막은 무엇인가? 모래, 이 사막. 그 다음에 바람 있죠. 그 다음에 태양. 세 가지가 딱 어우러져가 영 사람 살 수 없을 정도 되는 기죠. 태양과 모래와 그 다음에 바람.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을 걸었다. 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발자국도 하나도 없으니까. 자, 여기에 그치 반전이죠. 때로는 뒷걸음질을 걸었다. 왜?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했겠죠. 이것이 파리 지하철의 공모 1위입니다. 시가 간단하죠. 단지 생각을 달래가 거꾸로 걸었다 하는 그런 걸 탁 켜는 기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시는 그렇습니다. 김춘추 시인은 가톨릭이래 교수입니다. 자, 어린 꿈. 병어야. 대구한테 시집갈래. 싫어. 와. 입이 커서. 자, 병어는 입이 조금만 아주 적은 고기고, 대구는 입이 큰 게 대구를 하죠, 대구는. 그러니까 병어한테, 입 조금한테 대구한테 시집갈래? 이렇게 물으니까, 싫다. 와. 완전히 사투리네요. 입이 커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투리도 이때 의미를 맛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네. 그렇죠? 김소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 보면 다 울겠지만, 산새는 왜 울어? 또 역시 사투리네. 심해산골 영롱을 가리고, 그래서 울지. 이렇게 했습니다. 영은 무엇이냐? 영은 제영점이죠. 잔잘 내가 썼죠. 하자문인데 썼는데, 제를 넣는다, 이 말이죠. 심해산골은 그거 아마 지명 같아요. 다시,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심해산골 영놈 가라고 울지. 제놈 가라고 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16개쯤 되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를 어렵게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했는 사유에 확장했죠. 책을 많이 읽으라는데, 책을 억지로 읽을 수 없지만은, 좀 관심 있게 읽으면 됩니다. 관심 있게. 요즘 칼럼도 많이 읽잖아요. 그리고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읽다가 자연적으로 머리가 터지나 합니까? 턴다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유의 확장, 생각의 확장이 돼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상상력이나 그런 창의나 이런 게 생각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야 밑에 크게 잘, 감동을 주는 끝 한 줄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